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쉐보레 트래블레이저 차량입니다. 쉐보레 소형 SUV 트래블레이저는 뭐 경쟁 차량은 뭐 셀토스, 뭐 코나, 뭐 XM3 뭐 이런 모델들이 있죠. 그 모델들 중에서 유일하게 3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인데, 저와 함께 뭐 트래블레이저 이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내비게이션 음성을 0으로 했는데 소리가 자꾸 나네. 이 트래블레이저를 길에서만 봤을 때 차가 굉장히 작은 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상 이렇게 실제로 제가 보니까 차 크기가 상당히 커요. 아마도 셀토스보다도 더 큰 차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차 왜 이렇게 조그만 차인 줄 알았지? 자,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면, 전면부는 뭐 이 액티브도 있고 RS도 있고 좀 외관이 살짝 달라요. RS 같은 경우에 좀 더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액티브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뭔가 이 쉐보레 카마로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카마로를 좀 SUV 버전으로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좀 비슷해서 되게 멋있어요. 뭐 라이트를 위아래 두 군데로 나눴는데 위쪽 라이트 굉장히 세련됐죠. 진짜 카마로의 눈빛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 옆라인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뭔가 되게 작은 SUV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커 보이고 좀 신기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휠 사이즈 자체도 괜찮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로 보시면, 후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제가 이 트래블레이저 차체가 되게 작은 줄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도 거의 길에서 운전하면서 보면 차량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뒷모습이 좀 되게 좀 작아 보이지 않나? 진짜 소형차 같은 그런 뒷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쁘고, 배기구도 이렇게 두 개 뚫려 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제 리뷰를 보시면 이 외관 디자인을 상당히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TV나 방송을 통해서 이런 차량들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외관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실내는 또 얼마 전에 말리부 리뷰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국 감성이 물씬 풍기죠. 좀 투박하고 막 세련된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투톤에 지금 인테리어가 들어갔는데 컬러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뭐 소형 SUV지만 되게 저렴한 차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도 이 트래블레이저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죠. 자, 스티어링 휠부터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 생각보다 크고 되게 얇은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어요. 이 뭐 쉐보레 차량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에요. 좌측에 보시면 반자율주행 기능을 담당하는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뭐 통화나 이런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이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이 음량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달려 있어요. 계기판으로 넘어가시면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섞여 있는 계기판이 있고, 왼쪽에는 RPM 게이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달려 있고, 가운데는 정보들이 표시되는 정보창이 있네요. 이렇게 막 시인성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근데 요즘 왼쪽에 속도계가 있는 차들이 많아서 처음에 탔을 때 자꾸 습관적으로 왼쪽을 보게 되는데, 이거야 뭐 운전하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에 달려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요즘 차들은 그냥 여기 앞에 앞 유리에 비치는 그런 방식인데, 얘는 여기 요 앞에 튀어나온 이 패널 부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긴 하는데, 뭐 시인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디스플레이 요 화면이 좀 굉장히 작아요. 내비게이션은 근데 사용해보면, 저번에 뭐 말리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작 반응성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고, 뭐 굳이 단점을 찾자면 지금 송풍구 위치랑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인적으로는 이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 이 화면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송풍구가 위에 있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거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해서 시야가 조금이라도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화면은 좀 위쪽에 달려있는 차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요. 사용하기 편리한 물리 버튼으로 돼 있긴 한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좀 경차에 어울릴 법한 그런 배치랑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들이 있고, 이 차량이 뭐 이 깃발 모양은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가 이 깃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옆에 뭐 스노우 모드 뭐 이런 걸로 조정할 수가 있고, 기아 레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한 기아 레버인데 이게 각도가 D나 L까지 당기면 상당히 뒤쪽까지 이렇게 지금 이 화면으로 자세히 잡힐지 모르는데 몸이 이렇게 뒤까지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이 왼쪽 편 기아 노브를 보시면 이 손잡이 왼쪽 편에 기아를 올리고 내려 하는 이 버튼이 달려 있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차라리 이렇게 옆쪽에 달린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로 넘어오면 시트 역시 투톤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시트 모양이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앉았을 때 지난번에 시승은 뭐 말리부랑은 다른 시트가 들어갔지만 쉐보레 차량들이 그래도 시트를 좀 되게 좀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국 차들이 좀 장거리 투어하는 좀 그런 성향의 차들이 많죠. 미국 대륙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막 엉덩이가 막 베기거나 그런 느낌이 적은 시트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시트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면, 뒷좌석은 제 키 179 기준으로 앉았을 때 앞에 무릎 공간은 한 주먹 1개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나오고, 헤드룸 같은 경우는 제가 앉았을 때 일단 여유는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가운데 송풍구는 빠져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로 넘어가 보시면 이 트래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자동 트렁크도 되죠. 근데 현재 지금 이 차량은 자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 굉장히 개방감이 시원하게 열리고, 적재 공간 자체도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차박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긴 합니다. 자,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 차량에는 3기통에 1.35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션은 CVT가 장착되어 있죠. 저번에 제가 리뷰한 말리부 1.35랑 완전히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는데, 1.35 터보 이 3기통 엔진은 이 3기통 특유의 그런 덜덜덜 거림이 있어요.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뭐 시내, 그리고 지금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지금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느낌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제가 일단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CVT 미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뭐 말리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쉐보레에서 만든 이 CVT는 그래도 상당히 이질감이 적은 편이에요. 말 그대로 이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 변속되는 느낌이 아예 없어서 좀 시내에서 편안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벨트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그 소음과 그 고정된 RPM에서 오는 그런 좀 멜랑콜리한 좀 그런 느낌이 이 차에도 있긴 있어요. 물론 CVT니까. 하지만 뭐 경쟁사들의 차량 뭐 르노나 현대 기아에 비해서는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가속감이나 이런 응답성 같은 게 상당히 괜찮아요. 뭐 이거 3기통 엔진 그리고 뭐 CVT 달려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이질감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운전해보면 이전에 뭐 말리부도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상당히 시원하게 나가고, 그리고 이 응답성이라고 그러죠. 밟았을 때 나가는 게 굉장히 즉각적이라서 이 트래블레이저에 들어간 이 파워트레인만큼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상당히 괜찮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SUV다 보니까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넓고, 그리고 뭐 시야로 봤을 때 뭐 옆에도 굉장히 잘 보이고, 사이드미러도 좀 큼직하게 달려 있어서 잘 보여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앞뒤 시야각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앞에가 이 위쪽 공간이 굉장히 안 보여요. 제가 시트 포지션을 좀 낮춰서 앉는 편인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 시야각이 생각보다 되게 좁고, 그리고 이 백밀러를 통해서 보이는 이 후방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물론 뭐 후진할 때는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운전하면서 이렇게 뒤를 봤을 때는 시야 각이 굉장히 좁고 좀 답답하다. 자, 이제 쉐보레 트래블레이저 운동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딩 코스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차는 지금 계속 느껴지는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많이 지향한 차량이라서 운동 성능 테스트가 그렇게 잘 나올지 그 좀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조작을 못하는 건지 이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은 계속 조그맣게라도 계속 나오네요. 끄면 또 살아나고 끄면 또 살아나고, 무슨 좀비도 아니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지금 외기온도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10도, 9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차량의 성능이 생각보다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타이어 그립력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주행 모드는 이 깃발 모드, 스포츠 모드죠.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가속으로 나가는데 가속 느낌은 상당히 괜찮고, 그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통통 튀고, 지금 타이어의 그립력이 너무 좋지 못해요. 차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요철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 첫 번째 코너 그래도 하체가 버티는 능력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시트가 이게 운전할 때 굉장히 편안한 시트였어요. 대신 근데 몸을 잡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조향을 해야 되는 와인딩 코스에서는 몸이 굉장히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을 보여줘요. 가속력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가 CVT 미션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운동 성능이 좀 최악이죠. 근데 CVT가 달린 차들 중에서는 이 트래블레이저가 지금 제일 뛰어나지 않나? 유지감도 굉장히 적고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뒷바퀴가 따라오는 느낌도 상당히 괜찮은데, 차가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는 차다 보니까 그래서 급격한 핸들링 그리고 코너가 심한 곳에서는 조금 위험하긴 하네요. 여기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느낌은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막판에 ABS가 들어오면서 더더덕 하긴 하는데 차량에 뭐 뒤틀림이나 꼬꾸러짐 이런 게 없어요. 이전에 셀토스 리뷰할 때 뭐 뒤틀림 꼬꾸러짐 다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트래블레이저는 브레이크 세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무엇보다 롤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차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언더 성향을 띠긴 하지만 그래도 이 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억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가속 감속 그리고 재감속 이런 것이 반복됐을 때 지금 엔진이 역시 3기통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시원하게 가속이 되네요. 코너를 돌파해 나가는 능력 자체가 이 SUV라고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가 그립력이 막 그렇게 훌륭하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일단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차가 막 밀려나가는데, 그런 데서 좀 조심해 하셔야 될 게, 뭐 차가 롤이 없다 보니까 기울어짐이 없어서 이 차가 잘 버틴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좀 더 과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SUV고 이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게 확 밀려서 그냥, 그리고 만약 속도를 되게 많이 높이면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게, 이 스티어링 휠이 뭐 말리부도 그렇고 쉐보레 차량들이 좀 부들부들한 편이에요. 막 조향의 이질감은 없으나 그래도 이게 좀 헐거운 스티어링 휠을 가졌기 때문에 뭐 코너가 심한 곳이나 아니면 뭐 고속으로 굉장히 주행할 때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이 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오는 불안감이 조금 있어서 저는 좀 스티어링 휠 질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트래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놔도 뭐 스티어링 휠 질감이나 이런 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 차의 출력이 한 150마력 정도로 높은 출력은 아니지만 무게가 상당히 가볍고, 이 CVT 미션 치고 굉장히 좋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트래블레이저 조금은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차 같아요. 시간이 되면 이 RS 모델은 9단 변속기와 그리고 Z링크가 들어가죠. 위에 후륜 서스펜션이 좀 다른 게 들어가는데 그 차도 한번 꼭 시승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이렇게 좀 재밌는 주행 그리고 차량을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차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총평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쉐보레 트래블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 차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차예요. 특히나 와인딩 성능에서 1.35 터보 엔진, 그리고 뭐 CVT 달려봤자 얼마나 달리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와인딩 코스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기본기가 굉장히 좋아서 주행 느낌도 상당히 좋고, 그래도 조금은 출력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는 점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이 차를 하루 종일 몰아봤는데 지금 뭐 연비 같은 부분도 뭐 11km, 12km 정도 왔다 갔다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했을 때 11km, 12km 정도의 연비로 보이기 때문에 연비 부분도 꽤나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차가 뭐 장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뭐 단점으로 보면은 이 깜빡이 소리가 진짜 싼마이의 극치. 제가 탄 차 중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싼마이 극치 같은 이 깜빡이 소리.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이 뒤쪽 부분, 저 C필러 쪽 양쪽 부분 어딘가에서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지만 실내를 이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실내에 탔을 때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야 이거 경차야? 이 정도로 좀 굉장히 좀 투박하고 허접한, 그나마 이게 투톤의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그나마 조금 있어 보이는 거지 좀 상당히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실내를 가지고 있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차량 가격인데, 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2천만원, 이거 옵션이 어느 정도 넣다 보면 2천만원 후반 3천만원까지도 가는 차량인데, 그 정도면 또 고민하게 되죠. 이게 차는 굉장히 괜찮아요. 운전하기에 굉장히 괜찮지만 3천만원 정도 되면 중형차 K5까지 볼 수 있는 모델이에요. K5도 어느 정도 옵션 3천만원이면 그 차가 조금 더 만족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쉐보레가 이 또 수리나 이런 공인비가 좀 높기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분명히 괜찮아. 이거 뭐 동급 대비 뭐 3기통이고 뭐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차가 맞는데, 또 막상 또 거의 3천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또 구매하자니 그럼 또 K5나 또 이런 차가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래블레이저는 지금보다 가격을 조금 더 낮추면 한 200만원 정도 낮추면 굉장히 훌륭한 차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구매하기 전에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꼭 한번 운전해 보세요. 이 차량이 생긴 거는 굉장히 세련되고 내부는 굉장히 허접하지만 이 뭐 주행에서 주는 이 주행 질감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괜찮은 차이기 때문에 한번 시승해 보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카TV의 범철이었고,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게 될 테니까 이제 날씨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